한국이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에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 달려들어 헐뜯고자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한국 드라마, 영화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과는 반대되게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나 현재까지도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방송가에서는 여전히 한한령의 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피해를 주고자 했던 한한령은 중국인인 본인들에게 독이 되었는데요. 한류가 하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금 한국 콘텐츠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더군다나 원래부터 한류를 소비했던 중국인들은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 영화를 어떻게든 보고 싶었기에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욕구를 해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젊은 세대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죠. 특히나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 사랑의 불시착 등은 젊은 세대 외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눈물의 여왕까지 큰 인기를 누리며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잘 된다는 공식이 중국인들에게도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권위 있다고 알려진 북경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5편이나 초청하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나 한한령이 발표된 이후 오랜만에 많은 수의 한국 영화가 상영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는 1,000만 관객의 기록을 세우며 많은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파묘도 상영하게 되었는데요. 파묘는 정식 초청을 받기 전부터 중국에서는 화제를 몰고 왔던 영화였습니다. 파묘가 화제를 몰고 왔던 이유는 작품성보다는 얼굴에 그려진 한자 덕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작품 후반부에 보여지는 얼굴의 축경은 내용상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만을 보고 중국인들이 얼굴에 축경을 쓴 배우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조롱하게 되면서 파묘에 대해서 몰랐던 중국인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만행은 그들이 했던 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잘 알지도 모르는 한자를 얼굴에 쓴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한국인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중국인 입장에서는 웃기다. 이와 같은 후기를 남기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연예인 및 정치인들의 얼굴에 한자를 새기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한국인들은 큰 타격이 없어서 누가 누구를 조롱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중국에서 얼굴 혹은 몸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가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과거 죄인의 얼굴과 몸에 글씨를 쓰는 형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자형이라고 알려진 이 형벌은 죄인의 죄를 몸에 작성해 놓음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조선 초에 이 형벌을 가지고 와 시행했으나 형이 잔혹하다 하여 폐지되었던 형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내용 자체가 중국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조롱을 당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중국에서는 파묘가 개봉하기도 전이라 어떻게 파묘의 얼굴에 그려진 글씨 등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주장은 이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파묘가 중국 문화를 빼앗아 가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자체가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훔친 문화가 뒤죽박죽이고 공포영화를 가장한 민족주의 영화에다 설명할 수 없는 설정과 줄거리가 즐비한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 머리뱀이 무슨 소용이죠? 코미디로 보면 좀 웃길지도. 한자와 풍수를 훔치고 린정잉의 이야기 방향을 훔치기까지 했다. 척추가 부러진 개를 감히 호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어떻게 작은 나라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자와 풍수지리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강시 시리즈와 흐름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까지 덧붙였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오컬트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세가 높았던 기억을 참아버릴 수가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또 다른 표절로는 마오산의 후예라는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책에서는 수직관, 음양오행묘 등이 등장하는데 파묘와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관련 내용들은 책 내용에 나오는 왕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절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설정들임에도 반론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배경을 한국으로 옮겼기에 그렇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임에도 흥미로웠던 모양인지 많은 중국인이 파묘의 곳곳에 표절이 존재한다와 같은 댓글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표절을 했다고 아나무인으로 주장하는 중국의 사태는 최근에도 존재했는데요.
바로 아이브라는 한국 걸그룹의 신곡해야 해서 한국풍 뮤직비디오를 선보인 후였습니다. 신곡을 보자마자 중국인들이 달려들어 중국 문화를 훔쳤다라면서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인데요. 누가 봐도 한복을 본뜬 의상과 놀이개를 본떠서 만든 액세서리 등이 눈에 띕니다. 그와 더불어 구름, 산의 모양들도 한국화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중국인들은 이런 이미지들에서조차 중국 전통 미술 문화를 홍보해주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이 열등감으로 인하여 중국 문화를 베낀 것이라고 비방했는데요. 정작 누가 누구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다른 국가의 네티즌들이 한국 문화가 맞다며 반박을 해주면서 설전이 오고 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자 결국에는 중국인들은 한국 콘텐츠가 중국 콘텐츠에 비하여 유치하다면서 비아냥대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중국인들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관한 반응이 달랐던 것인데요. 앞서 말했던 북경영화제에 초청받았던 파묘는 5일 동안 상영을 진행했습니다. 파묘를 직접 영화관에서 보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의 인파가 몰리는 사태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웃돈을 얻어서라도 영화관에서 보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오직 파묘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관람객도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는 관람 영화 티켓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는 사람도 존재할 정도였는데요. 중국에서도 한국이라고 이렇게까지 좋아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심지어 이와 더불어 중국의 무속인조차 파묘를 접하고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몇몇 장면은 절대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아무리 다른 문화권이라도 따라하는 것을 삼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미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 무속인도 위험해 보였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파묘에 나온 김고은의 연기가 자신이 보더라도 무속인으로 보였다면서 한국 무속신앙과 결부한 것이 매력적이라며 칭찬 세례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다른 나라의 무속인이 보더라도 연기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구슬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파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시기 질투를 받은 것 외에도 칭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북경영화제에서 매진이 된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얼마나 큰 돌풍을 일으켰는지 알 듯한데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파묘를 어떻게 봤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올해 훌륭한 영화를 한 편 잘 봤습니다. 새로우면서 오래된 영화 같습니다. 민속학은 기이한 세력을 이용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적과 가문의 증오를 무너뜨리고 봉건적 미신을 이용해 군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무속인이 악령에게 한 말에서는 100년 전 나라의 식민지의 아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소재와 장르의 조합이 찍혔으니 누가 화나도 모를 일입니다. 몰입과 믿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스토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속인 김고은의 역할이 잘 파악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금만 과했다면 가식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해당 후기들을 통하여 중국에서 파묘의 인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파묘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큰 관심을 받으며 방영을 끝낸 눈물의 여왕의 인기 또한 중국 내에서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눈물의 여왕에 대한 후기만 7만 명 가까이 남긴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반응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웠는데요. 김지원의 드라마는 외모도 퀄리티도 높다. 특히 눈이 정화된다. 국내 예능 로컬 드라마는 결코 수준에 못 미칠 거다. 이와 같이 드라마를 좋아해주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식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본다는 것이 마음에 걸릴 따름입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파묘에 이어 눈물의 여왕까지 불법을 본 것도 모자라 평가까지 올린 상황에 쓴소리를 뱉었는데요.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으며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를 몰래 봤던 것은 이것뿐만 아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무빙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많은 콘텐츠들을 도둑 시청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상품들을 내놓아 한국 콘텐츠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점차 커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현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의 이야기를 든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국은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일입니다.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에는 관심을 가지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따름인데요. 중국이 하루빨리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줄였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